지방 흡입만 하는 병원에서는 무조건 피부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탱탱하게 글램하게 탱글 성형외과 원장 오창현입니다. 오늘은 복부 성형 수술을 할 때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술을 받으시기 전에 특별히 주의하실 거는 크게 없으시고요. 중요한 거는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 예를 들면 혈액순환 제제, 그 다음에 오메가3나 비타민 제제 등 지혈을 할 때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혈이 되지 않고 자꾸 피가 계속 흐르게 되면은 수술 후에 회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최소 일주일 전에는 그런 약들은 다 복용을 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수술 직전에는 너무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다이어트를 계속 수술 전까지 쭉 지속한다면 조금 더 상처 치유에 영향을 주실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복부 성형은 원칙은 전신 마취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저희가 마취를 잘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움직임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하시게 될 경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수술은 전신 마취로 진행하게 되고, 전신 마취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들이 있는데요. 1번으로 이제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전해질, 혈액 응고 수치, 비형 간염이나 여러 가지 간 기능 검사, 그다음에 소변 검사,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 이렇게 크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시면은 수술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당뇨나 갑상선 저하, 항진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당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으면 나중에 상처가 치유되는데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소에 혈당은 잘 조절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가 있을 경우에는 갑상선 약을 꾸준히 복용하셔서 갑상선 수치가 잘 유지되도록 컨트롤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은 피부를 당겨서 봉합을 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다리 아래쪽에 베개나 쿠션 등을 이렇게 좀 쌓으시고, 다리가 이렇게 좀 세워지는 이런 동작으로 좀 주무시면은 훨씬 더 편하세요. 가벼운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은 수술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거든요. 통증은 많은 분들이 제왕절개를 한번 경험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제왕절개 통증이 10이었다면은 복부 성형을 했을 때 통증은 한 2에서 3 정도 된다고 표현하세요. 이제 수술 후에 처방해드리는 진통제로 충분히 커버가 될 정도시기 때문에 너무 통증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거의 필수적으로 피주머니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피주머니를 하세요. 그럼 일주일 정도 뒤에 피주머니를 뽑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샤워를 하기는 조금 힘드시고, 피주머니를 뽑고 나면 제가 방수 테이프로 수술 부위 환부를 다 커버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피주머니를 뺀과 동시에 샤워를 바로 하실 수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압박붕대는 집에서 샤워 끝나고 나서 압박붕대를 먼저 이렇게 한번 감아주세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압박복을 입고 그 위에 복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는 기간이 좀 차이가 나는데, 복근 교정을 했는 경우랑 복근 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간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복근 교정을 하지 않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압박붕대는 안쪽에 2주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압박복은 2달 정도, 그 위에 복대를 하게 되는데 1달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복근 교정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기간이 늘어나요. 압박붕대를 한 일주일 정도 더 해요. 보통 한 3주 정도. 그 다음에 압박복은 똑같이 한 2달 정도 하시는데, 복대를 요거는 이제 1달 정도 더 하시게 돼요. 2달 정도 복대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복근 교정을 했을 경우랑 안 했을 경우는 요 정도 좀 차이가 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숙이고 있는 동작도 좋지는 않아요. 계속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아래쪽이 좀 접히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으실 때는 이렇게 좀 허리를 좀 편 정자세, 그 다음에 서서 계실 때도 이렇게 좀 허리를 편 자세, 우리가 기지개를 펴는 이렇게 배를 내밀면서 등을 뒤로 젖히는 동작, 이런 것들을 조금 편안해지실 때까지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죠. 가벼운 샤워는 수술 후 한 일주일 정도부터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뜨거운 환경에 들어가는 사우나, 그 다음에 온찜질, 이런 것들은 2달 정도는 피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상처라는 게 새로 상처난 부위의 장력이 거의 100% 회복되는 요 단계가 한 8주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환경에 노출되는 거는 한 2달 정도 지나서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에는 이 모든 상황이 사실 나한테는 굉장히 낯선 상황이 됩니다. 그 기간에는 주변에서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조금 도와주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좀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 수술하러 오실 때는 보호자분이 꼭 오지 않으셔도 되지만 혹시 남편분이나 집에 가족분들이 있다면 오셔가지고 퇴원하는 시점에 같이 퇴원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귀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흉터 연고라고 하는 연고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대부분 원리는 습윤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흉터 연고를 한 6개월 정도 자가로 하루에 한 2번 정도 얇게 펴서 한번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신다면 실리콘 시트가 있어요. 똑같이 습윤한 환경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흉터를 압박을 시켜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거는 시중에 파는 대표적인 게 시카케어, 메피폼 뭐 이런 게 있어요. 흔히들 지방 흡입을 먼저 하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지방을 너무 얇게 빼놓으면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돌덩이처럼 딱딱하거든요. 그러면 피부 당겨내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경우가 생겨요. 수술을 계획 중이시라면 뭐가 나한테 맞을지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방 흡입만 하는 병원에서는 무조건 피부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복부 성형 수술 전후로 주의해야 될 상황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수술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탱탱하게 글램하게 탱글 성형외과 원장 오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